바닷바람이 채아의 뺨을 스치며 그녀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공포가 점점 커져갔다. 해운대 해변의 모래사장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지만 채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흐려진 안개처럼 보였다. 아, 제 지갑.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작게 중얼거렸다. 지갑 안에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 어머니에게 보낼 돈, 그리고 그녀의 작은 꿈의 증표인 스케치북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채아는 무릎을 꿇고 모래를 헤집기 시작했다. 손톱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었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절망은 서울의 빡빡한 회사 생활에서 겨우 벗어나온 이 짧은 휴가의 모든 기쁨을 삼켜버렸다. 채아는 올해 27,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매일 지하철의 압사 사건 같은 출퇴근을 견디며 살아갔다. 한국 사회의 헬조선이라는 말처럼 그녀의 일상은 끝없는 야근과 상사의 잔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부산 여행은 오랜만의 휴가였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진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자유를 꿈꾸지 않았다. 엄마, 이번에 돈 좀 더 보내줄게. 나중에 내려갈게 다침에 전화로 한 그 약속이 지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갑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래 위에 주저앉아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보았다. 카드는 있지만 현금은? 직불카드로도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왜 하필 나한테? 왜?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이거. 혹시 당신 거예요? 채아가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손에 그녀의 지갑을 쥐고 서 있었다. 여자는 채아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어깨까지 오는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에 가벼운 흰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바다처럼 맑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스며 있었다. 채아는 순간 멍해졌다. 네. 그게 제 지갑이요.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지갑을 받아 들었다. 안을 확인하니 돈도 스케치북도 그대로였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요? 여자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바람에 날아가서 모래 언덕 쪽에 끼어 있었어요. 저도 해변 산책 중이었는데 우연히 봤어요.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억양이 부산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었다. 채아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피부는 햇살에 그을린 듯 건강하고 입가에 작은 보조개가 파였다. 이름표 같은 게 없지만 그녀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안심시켰다. 저는 채윤이라고 해요. 당신은? 채아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정말. 오늘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는데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네요. 채아는 웃으려 애썼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채윤은 그런 채아를 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울 것 같아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근처 카페에 예쁜 데 있어요. 채아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 하지만 지갑을 되찾은 기쁨과 피로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네, 좋아요.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해운대의 저녁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 연인들의 손잡음,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의 달콤한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채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었다. 부산은 처음이에요. 해운대는 여름에 제일 좋아요. 그런데 겨울에 오면 더 조용하고 그게 또 매력이죠. 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사 휴가라서요. 서울은 너무 답답해서. 여기 오니 숨이 트이네요. 그녀는 채윤의 옆모습을 힐끔 보았다. 채윤은 30 초반쯤으로 보였고 손에 작은 캔버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건 제 그림 도구예요. 화가예요. 저 부산에서 작은 갤러리 운영해요. 채윤의 대답에 채아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요.
저도 디자인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은? 꿈꿔봤지만 못해요. 그들은 카페에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채아는 아메리카노를, 채유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채아는 서울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고 채유는 부산의 여유로운 일상을 공유했다.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가족 기대, 결혼 압박. 저도 그랬어요. 채윤의 말에 채아는 공감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매번 좋은 사람 없어? 라고 물었다.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설 무렵 채윤이 말했다. 내일도 부산에 계세요? 같이 해산물 먹어요. 광안리 쪽에 맛집이 있어요. 채아는 망설였지만 그 미소에 끌렸네 라고 답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채아는 지갑을 안고 누워 채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상한 설렘. 그냥 감사함일까? 바다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고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채윤의 옆모습을 스케치하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채아는 채윤과 광안리에서 만났다. 바다는 맑았고 그들은 생선구이와 해초 비빔밥을 먹었다. 채윤은 웃으며 말했다. 부산 사람들은 바다처럼 포근해요. 서울 사람들처럼 차갑지 않아요. 채아는 웃었다. 맞아요. 여기 오니 제 마음도 풀리는 기분이.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채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없이, 하지만 바다가 제 가족이었죠. 그림으로 그 감정을 표현해요. 채아는 가슴이 아팠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채윤은 채아를 자신의 갤러리로 데려갔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에 걸린 그림들은 바다의 푸른빛과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건 잃어버린 파도예요. 잃어버린 걸 되찾는 이야기. 채윤의 설명에 채아는 감동했다. 당신 그림처럼 제 지갑도 되찾았네요. 채윤은 채아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채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휴가가 끝날 무렵 채아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공항에서 채윤과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고마워요. 채윤 씨, 이 여행 잊지 않을게요. 채윤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내려오세요. 기다릴게요. 기차 안에서 채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삶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서울로 돌아온 채아의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지만 밤에 채윤의 메시지가 오면 그녀의 마음은 부산으로 날아갔다. 오늘 그림 그렸어요. 당신 생각하며 채아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스케치했어요. 바다랑. 당신.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채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남자친구 없어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채윤의 답. 저도 그래요. 중요한 건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2달 후 채아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번엔 휴가가 아니었다. 그냥 채윤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 해운대에서 다시 만났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 순간 채아는 깨달았다. 이건 우정 이상이었다. 채윤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다. 채아야, 너 좋아해. 채윤의 고백에 채아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채윤아. 그들의 첫 키스는 비가 내리는 광안리 해변에서였다. 비는 가늘었고 우산을 쓰지 않은 채윤이 채아의 손을 잡아 끌었다. 비 맞아도 괜찮아. 이게 부산의 로맨스야. 채아의 심장은 터질 듯 했다. 채윤의 입술이 다가오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부드럽고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인 키스였다.
그 순간 한국 사회의 모든 압박, 가족의 기대, 동료들의 시선이 사라졌다. 오직 둘만의 세계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채아의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지쳐도 채윤의 사진을 보면 힘이 났다. 그들은 매주 화상 통화를 했다. 채윤은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 중이었다. 이번 테마는 변결이야. 너와 나처럼. 채아는 웃었다. 나도 디자인 작업할 때 내 그림 참고하게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채아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채아야, 이제 내 나이도 좋은 사람 소개받아봐 라는 말을 했다. 채아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채윤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 부산의 작은 갤러리는 생계가 팍팍했다. 그녀는 카페 알바를 병행하며 그림을 그렸다. 고아원 시절부터 그림이 내 유일한 친구였어. 그런데 이제 너까지. 채아는 그런 채윤을 안타까워했다. 언젠가 서울로 올라와. 같이 살자의 채윤은 웃었다. 부산 바다가 그리워질 텐데. 여름이 다가오자 그들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채윤이 채아의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 첫 데이트야. 제주 해변에서 그들은 손수건을 깔고 누워 별을 보았다. 한국의 별은 도시 빛에 가려 희미했지만 제주의 하늘은 별똥별이 쏟아졌다. 채아는 속삭였다. 채윤아, 나의 행복해. 처음으로 채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런데 이 감정을 숨겨야 할까 봐 두려워. 제주 여행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돌아온 후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채아의 회사 동료가 우연히 채윤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물었다. 야, 그 부산 여자 누구야? 남친. 채아는 당황했다. 아니. 친구야. 그 말 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다. 왜 숨겨야 해? 이게 왜 죄야?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논란이 나오면 그녀는 TV를 껐다. 우리도 사랑인데. 채윤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 갤러리 단골 손님이 채윤의 그림을 사며 물었다. 채윤 씨, 결혼은 언제 해? 예쁜데. 채윤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녀의 과거 고아원에서 도망친 적, 가족을 꿈꿔본 적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사랑은 취약했다. 채아야, 우리 언제까지 숨길 거야? 통화 중 채윤의 물음에 채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을이 왔다. 채아는 어머니의 생일에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를 데리고 채윤의 갤러리를 방문했다. 엄마, 여기 그림 예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채윤 씨 덕분에 내가 밝아졌네. 채윤은 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눴다. 채아 씨는 정말 착한 딸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채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언젠가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채아의 절친 수진이가 채아의 핸드폰을 보며 물었다. 채윤 누군데? 매일 메시지 오네. 채아는 좋은 친구라고 했지만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수진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동성애를 기상한 것으로 여겼다. 얘야, 조심해. 그런 소문 나면 회사에서. 채아는 화가 났다. 소문. 이건 사랑이야. 그 주말 채아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채윤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울며 안겼다. 미안해, 채윤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네. 채윤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돼.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채윤의 어린 시절 고통, 채아의 가족 부담. 그 감정의 깊이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채윤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돌았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채윤이 선물을 건넸다. 작은 목걸이, 파도 모양 펜던트. 이게 우리 연결이야. 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키스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저스런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채아의 귀에 박혔다. 새해가 밝았다. 채아와 채윤의 관계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채아의 어머니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병원비가 쌓이고 채아는 야근을 늘렸다. 채윤아, 이번 달은 못 내려갈 것 같아. 채윤은 이해했다. 괜찮아. 내가 힘들 때 내가 갈게요. 하지만 채윤의 갤러리도 위기에 처했다. 임대료 인상으로 그녀는 서울로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채아야, 나 서울로 올까 봐. 너랑 더 가까이. 그 소식은 채아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숨길까? 한국의 대도시조차 LGBT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다. 채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다. 커밍아웃 후 가족과 단절된 여자들, 그녀는 채윤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사랑스럽게 대했다. 봄, 벚꽃 시즌에 그들은 경복궁을 방문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채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우리 결혼식 같아. 채윤은 웃었다. 한복 입으니 더 예뻐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채아의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클라이언트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테마는 가족 사랑. 채아는 디자인을 하며 괴로웠다. 가족. 우리도 가족인데. 프로젝트 미팅에서 상사가 말했다. 채아 씨, 이 광고에 커플 모델 넣을까 해. 남녀 커플로. 채아는 입을 다물었다. 퇴근 후 그녀는 채윤에게 전화했다. 채윤아, 나의 피곤해. 채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내려갈게. 기다려. 채윤이 서울에 도착한 날 비가 쏟아졌다. 그들은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채윤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채아야, 나 말할 게 있어. 채아의 심장이 덜컹했다. 채윤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갤러리 문 닫아. 서울로 이사할게. 그런데 과거 연인이 연락 왔어. 채아는 멈칫했다. 과거. 누구? 채윤의 과거 연인, 미경. 그녀는 채윤의 고아원 시절 친구로 몇 년 전 헤어졌지만 최근 다시 연락했다. 그냥 인사였어. 걱정 마. 하지만 채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 왜 이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날 밤 그들은 가까운 호텔에서 지냈다. 사랑을 나누려 했지만 채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채윤아, 솔직히 말해. 미경 씨랑. 아직. 채윤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끝났어. 너만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은 채아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다음 날 채윤은 서울 아파트를 구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이사 날 채아는 도와주며 웃으려 애썼다. 우리 새 시작이야. 채윤은 그녀를 안았다. 응, 영원히. 함께 사는 생활은 달콤했다. 아침에 채윤이 커피를 내리고 채아가 도시락을 챙겼다. 저녁에는 함께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선 듯했다. 하지만 이웃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저 집에 사는 여자들, 이상하게 친해.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문밖에서 들려왔다. 채아는 창문을 닫았다. 채윤은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채아야, 내 회사 근처라 좋네. 채아는 기뻤다. 하지만 미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경이 SNS에 채윤의 옛 그림을 공유하며 추억이라고 썼다. 채아는 그걸 보고 화가 났다. 채윤아, 이게 뭐야? 채윤은 주연이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지만 채아의 불씨는 커졌다. 여름 휴가에 그들은 강원도로 갔다. 바다 대신 산책로를 걸으며 채아는 폭발했다. 채윤아, 나 불안해. 미경 씨가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채아야, 믿어. 미경은 그냥 친구로 남고 싶대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미경은 채윤에게 다시 만나자고 고백했다. 채윤은 거절했지만 그 흔들림이 채아에게 보였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후 갈등이 고조됐다. 채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방문했다. 채아야, 이 집에 왜 두 여자가? 어머니의 물음에 채아는 떨었다. 엄마, 채윤이는 내 파트너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파트너.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그날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채아는 무너졌다. 채윤아, 나 엄마한테 말했어. 이제 어떻게 해? 채윤은 채아를 안고 위로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채윤의 마음도 흔들렸다. 미경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채윤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 알아. 나랑 다시. 채윤은 삭제했지만 그 유혹이 그녀를 괴롭혔다. 가을잎이 물들 때 채아와 채윤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채아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다니. 엄마 실망이야. 그 말은 채아의 가슴을 찔렀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채아 씨, 동성애 자래. 상사는 미묘하게 프로젝트를 빼앗았다. 채아는 집에 와서 울었다. 채윤아, 나 후회해. 왜 사랑했지? 채윤은 그런 채아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고아원에서 사랑을 갈망하던 소녀 시절, 미경과의 짧은 로맨스. 미경은 채윤에게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도 같이 도망치자라고 했지만 결국 헤어졌다. 지금 채윤은 채아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채아야,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싸우자. 하지만 채윤 자신도 약해졌다. 미경이 서울로 왔다. 채윤아, 커피 한 잔 어때? 옛날처럼. 채윤은 만났다. 카페에서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너 아직도 그 고통 안 벗어났어. 채아랑. 그 애는 너를 이해 못해. 채윤은 고개를 저었다. 미경아, 끝났어. 하지만 미경의 말은 채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채아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온 채윤은 채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큰 벽을 만들었다. 할로윈 파티에 채아의 친구 수진이가 초대했다. 채아야, 오랜만에 나와. 채윤 씨도 데려와. 왜? 채아는 망설였다. 수진아, 우리 관계가. 수진은 웃었다. 알아.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 나도 응원할게. 요 파티에서 채아와 채윤은 손을 잡고 들어갔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친구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와, 예쁜 커플. 그 순간 채아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채윤의 표정이 어두웠다. 파티 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채윤이 말했다. 채아야, 나 미경 만났어. 채아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채윤은 울었다. 그냥 과거 정리하려고. 너 믿어. 하지만 채아는 믿을 수 없었다. 너 아직 미경 좋아하는 거지? 나한테 온 건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어.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따로 잤다. 채아는 소파에서, 채윤은 침대에서. 다음 날 채아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부산으로 내려갔다. 해운대 해변, 그들이 만난 곳 오모레에 앉아 그녀는 울었다. 왜 배신했어? 그 지갑처럼 내 마음도 잃어버린 기분. 채윤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채윤은 서울에서 미친 듯이 채아를 찾았다. 채아야,
제발. 오해야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일주일 후 채아가 돌아왔다. 얼굴은 초췌했다. 채윤아, 우리 쉴까 봐. 채윤은 무릎 꿇었다. 안 돼. 미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채아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시간 줘. 나 혼자 생각할게. 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저녁 식사는 각자, 대화는 최소한. 겨울이 깊어지자 채윤의 스튜디오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채윤 씨, 개인 사정 때문에 소문 때문이었다. 채윤은 무너졌다. 채아야, 나 다 잃었어. 채아는 안타까웠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먼저 날 배신했어. 그 말에 채윤은 충격을 받았다. 배신. 나는 사랑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채윤은 미경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미경의 아파트에서 채윤은 울었다. 미경아, 나 혼란스러워. 미경은 채윤을 안았다. 와,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 그 키스는 실수였다. 짧고 후회스러운. 하지만 채아가 문을 두드렸다. 채윤아, 크리스마스 선물. 문이 열리자 채아는 그 장면을 봤다. 채윤과 미경, 안긴 채. 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가 말한 사랑이야. 그녀는 도망쳤다. 채윤은 쫓아갔지만 눈 속 서울거리는 그녀를 삼켰다. 채아야. 미안해. 실수야. 하지만 채아는 듣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 엄마. 나 잘못했어. 어머니는 딸을 안았다. 채아야, 사랑은 아프지만 내가 선택한 거야. 배신의 상처는 채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집에서 지내며 그녀는 매일 채윤의 메시지를 지웠다. 채아야,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하지만 볼 수 없었다. 그 장면 채윤의 팔에 안긴 미경기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바보였어. 지갑처럼 사랑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구나. 채아는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집에 틀어박혀 스케치북에 바다를 그렸다. 검은 파도, 부서지는 물결. 채윤은 파괴됐다. 미경과의 실수는 그녀의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 미경아, 우리 끝내. 미경은 화를 냈다. 너 아직도 채아? 그 애가 너를 버렸잖아. 채윤은 갤러리를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부산으로 돌아가 그림으로 감정을 쏟아냈다. 배신의 바다라는 제목의 전시. 그림 속에는 잃어버린 사랑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전시회 날 채윤은 울며 그림을 설명했다. 이건 내 잘못이에요. 사랑을 지키지 못한. 서울에서 채아의 어머니가 변했다. 딸의 고통을 보며 그녀는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채아야, 엄마. 잘못했어. 내 사랑을 인정할게. 채아는 놀랐다. 엄마. 정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은 다 아파.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그 말에 채아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용서가 그녀를 일으켰다. 봄이 왔을 때 채아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해운대, 그 해변. 채윤의 전시회를 보러. 갤러리에 들어서자 채윤의 그림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 폭에 두 여자가 손잡고 바다를 보는 장면. 채아의 모습이었다. 채윤아. 채윤이 다가왔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왔어. 봐줘서 고마워. 그들은 해변으로 나왔다. 파도가 소리를 냈다. 채아가 먼저 말했다. 채윤아, 나 용서할 수 있을까 봐. 채윤은 무릎 꿇었다. 채아야, 내가 잘못했어. 미경은 순간의 약함이었어. 너 없인 내 삶은 빈 캔버스야. 채아는 울었다. 나도.
불신했어. 우리 둘 다 약했어. 그들은 안겼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채유는 서울로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부산에서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 채아는 프리랜서 일을 하며 LGBT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존재야. 워크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 채아는 채윤에게 편지를 썼다. 채윤아, 나 내려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산에서 만난 그들은 광안리에서 산책했다. 손을 잡고 과거를 털어냈다. 미경은 이제 연락 안 해. 나 완전히 끝냈어. 채윤의 말에 채아는 믿었다. 나도. 엄마랑 화해했어. 그들의 사랑은 더 성숙해졌다. 채윤의 갤러리가 성공하자 채아는 디자인으로 도왔다. 공동 프로젝트, 바다의 속삭임. 전시회는 화제가 됐다. 언론에서 한국의 새로운 로맨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이 따랐다. 레즈비언 커플, 누군가의 속삭임. 그들은 웃었다. 그래, 우리야. 가을, 채아의 어머니가 부산을 방문했다. 채윤 씨, 이제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에 채윤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어머니의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반찬, 한국 가정의 따뜻함. 겨울이 다시 왔다. 채아와 채윤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채윤은 프리랜서 화가로, 채아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소중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채윤아, 우리 결혼할까? 채아의 말에 채윤은 웃었다. 한국에선 아직 법이 없지만 우리만의 서약으로. 그들은 제주에서 작은 의식을 올렸다. 바닷가에서 손에 반지를 끼우고 맹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제주의 바람이 증인이었다. 돌아온 후 그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LGBT 청년들을 위한 워크숍, 그림과 디자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모임. 사랑은 숨기지 마의 표현에 채아의 말에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채윤의 과거가 다시 도전했다. 미경이 전시회에 나타났다. 채윤아, 축하해. 그런데 아직 후회 안 해. 채윤은 단호했다. 후회. 이게 내 선택이야. 미경은 떠났고 채윤은 더 강해졌다. 채아의 어머니도 완전히 받아들였다. 채아야, 손주는 입양으로 해도 돼. 그 말에 채아는 웃었다. 엄마, 천천히. 최종 고조는 채아의 회사 위기였다. 클라이언트가 동성애자 디자이너라 불편하다고 철회했다. 채아는 무너질 뻔했다. 채윤아, 나우 포기할까? 채윤은 그녀를 안았다. 안 돼, 이건 우리 싸움. 그들은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SNS에 사랑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올렸다. 그림과 그래픽으로 다양한 사랑을 그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 메시지, 후원금. 너희 덕분에 용기 내요.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채아의 스튜디오는 성장했고 채윤의 그림은 전국 순회 전시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채아가 말했다. 우리는 지갑처럼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았어요. 바다처럼 끝없이 채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은? 영원한 물결.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해운대 해변에서 그들은 다시 앉았다. 노을이 지고 파도가 속삭였다. 채아가 채윤의 손을 잡았다. 사랑의 의채윤이 답했다. 나도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변화를 기다리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변화를 이끌었다. 인간다움, 용서, 연결 바다처럼 깊고 파도처럼 지속되는